안녕하십니까, 임동균입니다. 오늘은 제 14강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용신의 이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용신 이 설명하십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에 대한 부연 설명을 좀 더 드리고, 격구, 일부 이제 우리가 뭐 정격하고 지난번에 변격을 배웠는데, 정격은 사실 용신을 찾고 뭐 이래, 용신이나 해신을 찾고 뭐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외격, 변격, 우리가 특히 말하면 특별한 경우에는 일반 정격하고 다르게 봐야 될 외격인 경우에는 변격이죠. 외격이 바로 변격입니다. 변격. 좀 특이한 사주가 특이한 사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정격에서 가는 만큼 그런 식으로 해서는 용신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정할 수가. 그래서 잘 고 신뢰를 한두 가지 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뭐 우리는 제가 그전에 먼저 한마디 말씀드릴 거는, 사주라는 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면 중화, 인간의 몸도 중화가 돼야 좋은 거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예를 들어 뭐 오행이 있으면 오행이 한쪽으로 치우친다든지, 막 추운 겨울을 났는데 몸 전체가 차운 기운만 있다든지, 한여름에 났는데 사주 전체가 오행이 전부 뜨거운 기운만 있으면 그거 안 좋습니다. 그게 중화가 안 되고 그걸 커버를 안 해주면 이게 질병, 그런 사람들이 질병에 약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행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면.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사주라고 하는 거는 제가 항상 말드리지만 중화가 됩니다. 인간이 봄이 살기 좋고 가을이 살기 좋은 거는 이 기후가 인간의 지내기에 적당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중화가 돼요, 중화.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나무가 물이 생겨줘야 나무가 자라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물을 자라는데 지나치게 많다. 지나치게 물을 많이 주면 어디 됩니까? 물이 과하다. 응? 이래는 뿌리가 썩습니다. 어떤 나무든 뿌리가 썩어요. 뿌리가 썩는다. 즉 부패한다 이랍니다. 수다 목보 이래갖고, 물이 많으면 나무가 썩는다, 부패한다. 그만큼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중화의 이유입니다. 물도 적당히 줘야지 많이 주면 뿌리가 썩습니다. 우리가 난을 키울 때도 난도 일주일에 한 번씩 푹 담갔다가 한 번씩 물을 주면 되지, 매일 갖다 물 뿌리면 오래 못 살고 금방 오히려 죽습니다. 뿌리가 썩어 죽습니다. 난을 키워보신 분들은 알지만. 그래서 이런 이치입니다. 그런 이치고, 또 하나 제가 어제 지난번에 변격에서 했지만은 종왕격 있잖아요. 왕격, 그죠? 강하면 강한 기운을 따라가야 된다. 종왕 격이죠. 이거는 뭐냐, 내가 약하고 나를 돕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는 그 강한 기운을 내가 쫓아가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왕한 기운을 쫓아가는 그런 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말하는 변격, 외격 같은 건데, 예를 들자면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가면 막 이렇게 큰 불이 났어요. 큰 불. 예?
큰 불이 났는데, 바게트에 물러가지고 불을 끄는데, 이만한 바게트 가지고 물 뿌리면 어디 되겠어요? 가까이서 물 뿌리면 사람 다칩니다. 딱 뿌리자마자 불이 확 튑니다. 이게 불태게 돼 있어요. 이 큰 불은, 적은 불은 물로 해가 이기면 끌 수 있지만은, 큰 불이 날 때는 바게트에다가 물 뿌리면 이 불이, 이게 확 튀어. 예? 이게 불이 확 튀면서, 우리 사람을 이게 막 다치게 하면 다치게. 물 뿌리면. 팍 튀어오릅니다. 서로 극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큰 불에는 바게트가 안 되죠. 소방차가 와가 뿌려도 불 갖다 제대로 발화점을 못 찾으면 많이 가면 오래 가면 하루를 해도 불씨를 못 찾는데 산불 나고 이래봐요. 그죠? 그게 뭐냐 이런 식으로. 이때는 뭐냐 이게 말하는 이게 바게트가 이게 나가 됩니다. 나고 이게 이제 타오행이 되죠. 나머지 오행. 이게 왕신이 되는 거야, 왕신. 그죠? 아주 왕한 기운이 돼. 이때는 내가 졌다 하고 이제 불을 쫓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 사주에 이 뜨거운 기운이 많을 때는 내가 뜨거운 기운 쫓아가고 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게 내가 원하는 희신이고 용신이 되는데, 그럼 내가 나에게 만약 근데 운에서 나를 돕는 기운이 오거나 나와 같은 기운이 오면 그때는 이게 바로 흉이 됩니다. 오히려 내 사주상 큰 불을 돕는, 불을 생각하거나 불과 동일한 오행이 와야 내가 기락이 됩니다. 이해가시죠? 이게 이 종격이라고 하는 거죠. 종왕, 종강입니다. 왕은 나와 동일 오행이고 강할 때, 종강은 나를 도와주는 편인 알죠? 편인 인성기운, 편인 인수. 그 기운이 많을 때는 종강. 그런 식으로 이런 인간의 이 육체도, 이 사주도 전부 이런 이치로 모든 게 나에게 좋은 기운이 뭔가. 그렇게 정해지는 겁니다. 무조건 불이 많다 해도 물이 좋다. 이게 아닙니다. 지나치게 많아가 내가 그거를 완전히 내가 나를 너무 약해서 내가 나를 돕는 생각하거나 부조하는 기운이 없을 때는 그 강한 기운을 쫓아서 내가 따라가야 됩니다. 이해하시죠? 그게 종격입니다. 그리고 정격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했지만 정격은 찾기 쉬워요. 근데 종격이 이처럼 이제 예를 들어 어려운 겁니다. 어렵고, 그리고 사주로 보면 우리가 용신을 찾는 거는 실제로 이게 원체는 격국을 정하는 겁니다. 격국이 무슨 격국이냐? 이 6개가 있죠, 그죠? 6가지. 격국을 정하기 위해서 용신을, 찾는 겁니다. 그 격국을 정하면 용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격국을 정하면 용신이 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중국 원서에는 주로 이제 용신이 나오는데, 용신.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원시에도 용신하는 용신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희신은 희신. 기쁠리 희신인데, 왜 기쁠리 희신을 중국 원세는 주로 용신으로 표시를 하는데, 이게 같은 겁니다. 중국의 말하는 용신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희신은 희신. 그래서 정격으로 말할 때 정격, 예를 들어 내가 물이 많아서 이 물이 많을 때는 물을 극해 갖고 제하거나 물을 몸에서 빼줘야죠. 빼줘야 되는데, 그 빼지는 게 뭡니까? 목이죠, 그죠? 그리고 하죠. 수국화. 그러면 이 수국화 하게 되면 설기 기운이니까 내가 많이 빠지죠, 그죠? 이게 용신이 되면 이 용신을 돕는 게 뭡니까? 용신을 돕는 게, 이걸 보통 우리는 통상 격국을 딸 때 일반적으로 기세로를 볼 때는 이걸 희신이라 이래 부릅니다. 희신. 용신을 돕는 게 희신이다. 이렇게 이래 불러.
그런데 중국 원세에는 전부 용신을 하는데 실제 우리가 말하는 이 희신을 갖다가 용신을 하는 겁니다. 희신을 용신을 하는데 어쨌든 용신을 돕는 게 희신이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조금 어감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설명드렸듯이 격구 용신이 있어도 격구 용신은 그 용신이지만은 나에게 좋은 기운, 그거는 격국을 돕는 기운이고, 일간인 나에 좋은 기운은 기세를 다 따지고 조를 따져서 나에게 좋은 기운을 따져야 됩니다. 격국 용신을 해도 그 용신이 나에게 다 좋은 기운은 아닙니다. 이해가시죠? 거의 나에 대한 용신과 격국에 대한 용신, 나에 대한 희신은 서로 틀립니다. 그 개념을 잘 아셔야 돼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오늘은 이 용신에는 종류가 한 5가지 됩니다. 5가지. 내가 이 떼금 많은 거죠. 기세로는 보면 주로 마시죠. 억부 용신. 억부는 뭐냐? 약하잖아요. 그죠? 약하면 생하거나 도와줘야 되고, 생부. 강하면 설기를 해줘야 설기, 그죠? 설기하거나 제하거나, 제압한다 할 때 설기하거나 제하거나. 그게 억부용신이고, 그 다음은 조후. 지난번에 얘기했죠. 조후는 이때까지 강의하면서 설명 많이 했죠. 그죠? 조후용신. 내가 겨울 한겨울에 태어났다. 한겨울에 태어나면 파서면 내 몸이 차잖아요. 그러면 따뜻한 기운이 내 사주에 있어야 되는데 없을 때는 그 따뜻한 기운이 나에게 들어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필요로 하는 용신이 되는 거죠. 내가 써먹는 용신. 그때는 겨울이다. 겨울에 출생했다. 그러면 따뜻한 오행이 와야 되고, 몸을 따뜻하게 해줘야 되고, 여름에 났다. 한여름에 태어났다. 그러면 몸을 좀 시원하게, 그죠? 해주는 이런 오행이 와야 됩니다. 이게 조우용신입니다. 그리고 이걸 다 봐가면서 그 용신과 아까 말하는 격국에 대한 용신과 나에 대한 용신, 그리고 용신을 돕는 희신. 어떨 보면 용신과 희신을 같이 취급한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일반 책에 보면. 그래서 이래 병약 용신, 이거는 어떤 나에게 좋은 기운이 있는데 그 기운을, 나의 좋은 기운이 물이다. 그러면 이 물을 극하는 기운이 뭡니까? 물을 토죠. 그죠? 토가 극하죠. 극한다. 극하면 내가 좋은 기운이 있는데 토가 와서 그걸 하면 흥이죠. 나를 좋은 기운을 갖다가 제압하는 거네요. 그때 이게 이걸 병이라고 합니다. 병. 나를 극하는 이 기운은 병이 되는데, 이 극하는 기운을 잡아주는 게 뭡니까? 목. 그죠? 목이 옆에 있어서 이 목은 이기잖아. 그죠? 목은 흙을 이깁니다. 목국토. 그 목이 있을 때, 이게 병약용신이 되는 겁니다. 병약용신. 나에게 오는 병을 갖다가 극해줘서 나를 살려주는 그 기운, 이 오행을 병약용신이라고 부릅니다. 병약용신. 이해가시죠? 병약용신.
그리고 그 다음 근데 여기서 제일 문제 봐야 될 게 가장 중요한 실질은 조입니다. 조를 보고 찾을 때 매일 먼저 조를 본 다음에 그 다음 억부를 보고 병양용신은 나중에 참고자 보는 겁니다. 꼭 찾는 건 아니고 그 필요할 때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통관 이런 것들은 뭡니까? 중간에 그 관계를 갖다가 서로 통하도록 해주는 거죠. 그죠? 통화용신. 예를 들어 이 두 가지 오행만 있을 때 두 개만 갖고 서로 부딪히고 있을 때 지난번에 말했잖아요. 그죠? 수가 있는데 화가 있어. 물이 있어. 그러면 전부 내 사주에 다른 오행은 없는데 수와 하만 있는 거예요. 이래 서로 이제 부딪히고 있네요. 부딪히고 있을 때 목이 중간에 딱 끼어들면 어디 됩니까? 수생목, 목생화. 두 사람의 싸움을 말려주는 거죠. 그죠? 통관시켜주는 겁니다. 이때 이 목이 이게 통관용신이 됩니다. 통관. 싸움을 말려준다. 서로 통하게 해준다. 이래가 통관용신. 이해가십니까? 이런 경우. 이게 사주를 보면 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만 있고, 있는 사주, 사람 대부분 있어요. 그 다음, 만약 전왕용신. 이 전왕의 용신. 전왕은 이런 것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 강한 신을 심으면 강한 그 기운을 딱 쫓아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전왕의 용신이 되는 거죠. 내 몸에 나는 물인데 나머지가 전부 목과 예를 들어 목화만 있다. 그래서 요 기운이 아주 강하다 할 때 결국 수는 내 기운은 하나도 없다. 일단은 고집하고 내가 운에서 금하고 수가 들어올 때 기다릴 필요 없죠. 근데 나는 내가 약하고 나할 데 없는 게 없으니까 무조건 목화를 쫓아가겠다. 그렇게 합니다. 목화. 완전히 왕신을 오래 쫓아간다 해서 전왕용신이 되는 겁니다. 되고, 그거 아까 그랬잖아요. 그죠? 희신이 아까 설명했죠. 그죠? 희신은 아까 설명했지만은 희신을 한번 다시 읽어주면, 일간인 나에 대하여 유리하고 유용하며 나의 발달을 촉진하는 작용을 하는 신인데, 혹은 격국 용신을, 희신 아까 그랬죠. 용신을 돕는 거라 그랬죠. 그죠? 용신을 생각하거나 부조하거나 혹은 재화, 억제해서 간합하여 그 발달을 촉진하는 신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격국이 흉격 있잖아요. 흉격일 경우에는, 병광격 이럴 때는 그걸 억제하는 게 좋고, 길신, 정제격, 정광격, 이럴 때는 돕는 게 낫죠. 그죠? 돕는 신. 그래서 그것에 그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용신은 어떤 게 하느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그죠? 양신 성상격에서는 양신 상생격이 있고 양신 상성격이 있어요. 상성격. 이거는 두행, 오행이 서로 생할 때, 예를 들면 화, 토 이런 식으로 두 개 오행밖에 없는데 화생토 아닙니까? 그죠? 생할 때고, 양신 상성격 서로 극할 때 수, 화 이럴 때 수 극화지. 그죠?
극할 때, 서로 극이 될 때는, 생할 때, 양신 상대격으로 서로 생하는 경우, 양신 상성격은 극하는 경우, 이해 가십니까? 그럴 때 이렇게 부른다. 그러면 일대는, 예를 들면 뭐냐. 양신 상생격은, 아까처럼, 뭐 예를 하나만 들읍시다. 하나 됐죠, 그죠? 하생토다. 이 오기밖에 없다. 일대는 하생토, 토생금 해가, 금이 아주 희신이 됩니다. 좋은 기운입니다. 그리고 이 하와 토를 극하는 기운. 극하는 기운이 뭡니까? 극하는 기운이 기신이 됩니다. 기신은 뭐냐? 싫어할 기자, 피할 기자죠, 그죠? 이해하죠? 기신. 피할 기자, 기신. 그는 이걸 뭐 하는 거야? 수죠, 그죠? 수국하, 목국토, 수목. 이게 기신이고, 이게 용신 아니. 여기다 희신을 배워서 희신으로 갑시다, 희신. 이게 없는 게 이 희신. 용신은 주로 격국을 말할 때 용신을 많이 쓰고, 일반 때는 희신을 해도 강의 없습니다. 그래, 희신. 요거는 기신이 됩니다. 이해 가시죠? 그럼 똑같이 예를 하나 더 들어보면, 금생수다. 내 사주에 금하고 수밖에 없다. 그럴 때는 금생수, 수생목이죠. 그럼 목이 희신이 됩니다. 희신. 그죠? 그러면 금을 극하는 건 뭐냐? 화죠, 화. 화가 금. 이걸 극하는 건 토죠. 화토. 화토가 이게 기신이 됩니다. 기신. 이해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쭉 나가면 희신을 구하기 쉽죠. 그러면 내가 예를 들면 내 사주에 금수밖에 없다. 그러면 나는 운에서 어떤 기운이 와야 되느냐? 그때는 목기운이 오면 좋다. 이래 봅니다. 나는 목기운이 나에게 좋은 기운이다. 그러면 화기운이나 토기운 들어올 때는 그때는 흉운인 거라. 그 애는 뭘 해도 일이 잘 안 풀립니다. 다행히 그때 대운마저 안 좋으면 그때 아주 고생합니다. 대운도 안 좋은데 세운이 안 좋다. 세운이 이운이 들었다. 그때는 뭘 해도 안 좋고 매사 조심을 해야 됩니다. 사고도 조심해야 되고 재물 욕심 탐도 내지 말아야 되고 모든 걸 원만하게 자기가 숙이고 들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게 똑같으면 이래. 이해 가시죠? 그 다음 예를 하나 들면, 그 다음에 상성격은 서로 극하는 기운. 그죠? 목토, 내 사주에 목과 토밖에 없다. 목과 토밖에 없을 때는 뭐가 희신이 되겠습니까? 아까 좀 전에 배웠잖아요. 이 목과 토를 서로 극하지 않고 싸움을 말려주고 부딪히지 않게 하는 게 뭐라 그랬죠? 화라 그랬죠. 화, 그죠? 화, 목과 토. 자, 똑같습니다. 아까하고 똑같이. 이때는 화, 목생화, 하생토. 이래가 이 통관이 돼, 통관. 이게 바로 통관신이 돼, 통관신. 그죠? 통관. 그럼 뭐냐? 목을 극하거나, 뭐든지 내 강한 기운이 두 개가 있으면 이 두 개의 기운을 뭐든지 극하면, 그걸 받으면 안 좋아요. 그러면 귀신은 뭐냐? 금이죠, 금, 그죠? 금국목. 토는 뭔가? 목국토. 이게 이제 귀신인데, 귀신. 이해 가시죠? 그 제일 기운 뭐냐? 나는 내가 대운도 화기운을 흐르고, 화기운은 사오미입니다, 사오미. 여름. 그리고, 거기다 원래 예를 들면 뭐, 겨울이 들었다. 하운이 들었다. 그럴 때는 귀신인데, 지금 이 사람의 경우, 이런 사람의 경우에는 원래는 갑진년이에요, 갑진년. 갑진년은 목입니다, 목. 예? 갑진년. 갑진은 목토죠, 목토.
목토. 그죠? 목토. 그럼 여기 목은 뭡니까? 그럼 목이 안 좋죠? 이게 80%. 지지는 보통 평상의 20%만 활동합니다. 부딪혀야 그때는 강해지는 거예요. 이게 80%입니다. 천간. 갑진년. 이게 들어오니까 뭐야? 아, 나는 원래 운이 안 좋구나. 흉운이 들어왔네. 그러면은 뭘 해도 안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럼 하나만 더 해볼까요? 수국하다. 수화. 아까 제가 통관신 이게 설명할 때 해드렸죠, 그죠? 수하다. 그럼 뭐, 좀 다른 걸로, 새로운 걸로 해? 금목이다. 내 사주에 금목밖에 없다. 금목목 서로 부딪히고 있다. 그런데 통관신은 뭡니까? 통관신은 금생수 수댕목이죠. 그 수가 통관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이걸 금을 극하는 음은 하고 금이죠. 목을 극하는 건 뭡니까? 금국목 이래 됩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 이 귀신이 됩니다. 이 귀신, 화금이 귀신이 된다. 귀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 모든 사주라고 하는 거는 전부 이렇게 아무도 아닌 것들 우리 타고난 사주 팔자에 의해서 이렇게 모든 걸 우리가 뭐가 좋은 기운을 알아야지. 격을 정할 때 격을 정하면 용신이 나오고 용신이 정함 격구 용신이 되고 나면 그걸 나와 관계를 잘 고려하여 기세를 잘 살펴서, 그리고 또 그 전에 내가 여름에 태어났냐, 이 사람이 이 사주가 겨울에 태어났냐, 뭔가 알은 괜찮아요. 조우가 필요 없어요. 여름에 한여름 태어났거나 한겨울 태어난 경우에 그럴 때 이 조우를 살피고, 그래서 나를 기준은 나가 이거 다 좋습니다. 나 뭡니까? 내가 일간이지, 일간, 그죠? 일간을 나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기준으로 격구 용신이 정해져도 나에게 좋은 기운은 희신은 뭔가? 그걸 아까 기세나 기세, 조후, 그죠? 기세, 조후, 병약, 통관, 전왕, 이런 걸 다 고려해서 용신을, 찾아야 됩니다. 알았습니까? 이해하시죠? 그리고 오늘은 여기서 끝내고, 제가 안 그래도 그동안 이제 거의 뭐 웬만한 서두 부분은 마무리 좀 지었는데, 앞으로 뭐 공학 관련된 거, 실내 같은 거 풀이하는 거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요즘 뭐 사람들 보니 참 이 정치 뉴스가 재밌고, 예? 선거다 해가 부동산 지금 뭐 폭락해가 지금 어지럽고, 예? 그 경제도 지금 완전히 폭락해가 지금 물가도 오르고 해가 인플레가 돼가, 그죠? 인플레가 돼가 힘들고, 그나마 문화도 좀 침체되어 있습니다. 경제가 침체되면 문화도 침체되게 돼 있죠.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는 다 괜찮고 뭐한데 이 정치가 잘못하니까 부동산까지 가고 경제까지 다 망가뜨려져가 지금 그 몇 년 동안에 완전히 간 상태고, 그러다가 거기다가 지금 환율 문제가, 예? 환율이 미국이 지금 다른 나라 뭐 망해야 하는데 자기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살려고 하다 보니 금리를 안 내리니까 달러가 강세가 되다 보니 우리나라 환율이 높으니까
높으면 원화 가치가 떨어지죠. 원화 가치가 하락합니다. 하락. 그러면 원화 가치 하락하면 이제 해외로 볼 때는 같은 가치 1달러 갖고 살 수 있는 양이 많아지고, 우리나라 국내로 봐서는 쉽게 말하면 수출은 잘 되는데 이 득이 안 되죠. 수출은 잘 돼요. 수출은. 원화 가치는 그 수입이 많을 거 아닙니까? 다음 달에. 수출은 잘 되는데 결국 그러다 보니 부동산에 돈 물리고 원화 가치 떨어지고 하니까 내수가 부진하죠. 그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저녁에 어느 술집에 가봐도 저녁에 어디 식당 가나 어디 가보면 전부 팔이 날리고 있습니다. 저녁에도 사람들 안 옵니다. 아, 부동산에 돈 다 물려가지고 여기 빚이 부동산에 물린 돈만 개인 빚이 지금 천조가 백조 가끔 천백조 물렸는데 빚으로 쌓아올린 부동산 아닙니까? 빚으로 쌓아올린 부동산. 빚으로 한 1100조가 쭉 될 거야 아마. 이걸로 이제 부동산 쌓아올리는데 이거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지금 국가 경제가 좀 안 좋고, 그렇다고 이대로도 계속 올릴 수는 없는 거고. 무슨 아파트 한 채가 강남이나 남원에 아파트 한 채, 아파트가 30억, 40억, 20억, 30억, 40억 그 어디 그 말이 됩니까? 그렇다고 경제가 나아지고 소득이 좋으면 되는데 이 소득은 안 올랐어요. 몇 년 동안. 그러다 보니 소득은 하락했지. 그게 누가 돈을 쓰고 소비를 합니까? 지금 더군다나 거기다 연끌을 한 사람들 거의 빚내고 이자갚기 바쁘고, 서울 시내만 지금, 서울만 지금 8만 세대가 넘었어요. 집 팔자고 나온 게 매물이 계속 늘어갑니다. 지금 경매는 벌써 만 건 넘어간 게 벌써 됐고. 그래서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정치 어렵고, 정치도 이제 어렵고, 거기다 부동산 가고 경제 가고 문화적이 있는데 하늘 정부 이제 흥미를 잃으니까 그냥 우선 재미있는 데만 찾고, 요새 이런 어려운 상황에 결혼 찾고 뭐 찾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당분간은 제가 오늘로 이제 종강을 할 계획입니다. 종강하고 다음 언제 개시할지 모르지만 이제 좀 세상이 돌아가는 상황 추이를 봐가면서, 그때는 실전이나 실전, 응? 신뢰죠, 신뢰 위주로. 그리고 궁합도 풀어보고, 궁합도 한번 풀어보고, 궁합도 감명해보고 하는 강의로 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여기 흥미 없고 뭐 그저 없으니까 지금 구독자가 없어요. 구독자가. 이거 뭐 재미가 없잖아. 재미가 없으니까 안 보는 거예요. 진짜 공부하고 싶다면. 지금 뭐 사람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뭐 마음 써갖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 뭘 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쉽게 말하면 마음이 안 끌리는 거죠. 상황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부로 제가 이제 이것들은 1차 종강을 하고 대충 지금 꺼냈으니까 나머지 미흡한 부분은 다시 추후 재개하는 시기 오면 그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감사했고 다시 재개할 때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수고하셨습니다.